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또 시작과 함께 끝을 맺어주시려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시작과 끝 모두 다 강한 흐름으로 마칠 수 있을지 또 어떤 쪽에 포인트 맞추셨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상승 반전의 시작인가. 1월 달 좀 괜찮았다가 그 괜찮았던 부분들을 1월 중순부터 2월 달 쭉 내주다가 다시금 반등을 재개하고 있는 3월 중순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시작일 것인가, 그리고 오늘장 전체적인 강세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사실 개장하기 전에 이 대만의 매출 데이터 좋다라고 레포트를 통해서도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오늘 반도체가 다 강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추가적인 투자 증가 가능성 등 하여튼 오르기만 시작하면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뉴스들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방향은 명확하다. 미국도 줄어들지 않겠지만 미국이 설사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늘어나는 물량이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 그다음에 중국의 재고량이 지난 춘제 시즌 이관심 정책을 통해서 꽤 많이 소진된 상황이다. 그다음에 3월 달부터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 세 가지만 놓고 봐서도 반도체는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부장 관련주를 계속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중에서도 미세공정과 관련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주가야 수급에 의해서 아니면 개별 뉴스에 의해서 등락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미세공정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유진테크, 원익IPS, PSK 이런 종목들,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이런 소재 종목군들이 밀릴 이유가 있을까요? 전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도 거의 이제 연초부터 박스권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일단 오늘 꽤 양봉을 세우고 있는 것은 만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별 뉴스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리포트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대만 중심에서도 레거시 중심의 회복이 보였고, 대만 레거시는 진짜 별거 아닌데 윈본드 같은 회사 누가 쳐다나 봅니까? 그런데도 주가는 40%가 올랐다니까요. 2월 한 달 동안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지금 주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모두가 쳐다보고 있던 오히려 엔비디아와 TSMC가 작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모두가 생각하는 정답은 더 이상 정답이 아닌 거고요. 현재도 레거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 왜 레거시가 회복되는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거는 소진된 재고가 일정 부분 협력을 맞춰준 거고, 그러면 HBM 같은 상위 제품은 과연 없을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중국은 지금 정부가 대놓고 AI 키우자라고 전인대에서 계속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지금 기업별로 몇 조 단위 투자하겠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대충 합쳐봐도, 중국 업체만 합쳐봐도 100조가 넘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당장 HBM이나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칩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은 없으니까 창신 메모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DDR4 단계 정도의 D램. 그 다음에 HBM은 1이나 2 정도 수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낸드 플래시 중에서도 조금 업력이 떨어지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래로 봤을 땐 분명히 두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가들이 다 저 하늘 높이 날아가 있어서 모두 밸류가 부담이라면 크게 부담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는 여전히 반도체도 나쁘지 않고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이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동진세미캠은 중간에 한번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 CEO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한번 등락은 있었지만 흐름이 바뀌지는 않았고, 최근 들어서는 또 한솔케미칼이 꽤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국민연금인가 그런 수급 이슈 있었죠. 네. 그런 부분도 있을 뿐더러 업황 자체도 일단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동진세미캠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선대 CEO가 돌아가시면서 한번 또 크게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붙어갈 수 있는 그 메인 소부장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도 됩니까? 네, 지금이라도 더 사야죠. 안 사신 분들은 사야 되고,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에 더 비중을 늘릴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죠. 저는 중국에서 대놓고 지금 밀겠다고 한 이 흐름이 상반기에 끝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의 투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뭐 시장 포인트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우리가 미국보다 강한지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가 미국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증시 내에서 반도체 지금이라도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좀 비중을 늘릴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좀 쭉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좋은 뉴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반도체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화장품도 반전해 주셨는데 요즘 미와 관련된 쪽은 다 좋더라고요. 뭐 바르는 쪽 화장품 그리고 바르고 나서 흡수시키는 뭐 기기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직접적으로 주사제, 뭐 보톡스, 필러 이쪽까지 워낙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뭐 하나의 장도 양봉 세워놓고 그 다음에 밀리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잘 가더라고요. 그중에서 화장품은 또 한 차례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또 고개를 들고 있는데 화장품 반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는 코스맥스 외에는 여전히 별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이 화장품도 두 가지 유형이에요. 코스맥스처럼 그냥 뭐 안정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종목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언급해 주셨던 소위 이제 예뻐지는 기기들 이런 쪽은 여전히 뭐 초강세라고 봐야죠. 뷰티 디바이스. 네, 그래서 뭐 클래시스 정도는 흔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종목군들은 꽤 강한 모습이라서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는 좀 차별화된 모습. 그래서 지표가 일단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맥스는 오늘 또 고점 찍고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 18만 원권에서는 추가 확산이 조금 어려워지는 모습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화장품 중에서는 가장 견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건 소위 이제 실리콘2를 포함해서 과거에 이제 역전의 용사들이 약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화장품이 좋아진다면 이쪽으로도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는 적어도 1분기보단 2분기 Q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지금 미국 쪽은 성장이 줄어들 것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성장이 줄어들어도 양은 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지만 중동과 유럽 쪽은 드라마틱하게 올라와야 됩니다. 중국 회복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중국 쪽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중국 로컬 업체들이 결국은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에게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과연 그렇게 품질이 다를까요? 그 다음에 중국의 최근의 애국 마케팅이나 이런 열풍들을 살펴봤을 때 과연 다시 한한령이 풀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 주석이 뭐 우리나라에 온다든지 아니면 뭐 시진핑 주석급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 그 부총리라든지 뭐 이런 급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다음에 한한령 풀어주면 정말 우리나라 화장품이 뭐 대거 늘고 그다음에 중국인들 유커들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뭐 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종목을 좀 확산시키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의 특징을 보시면 클리어가 신고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최근에 워낙 주가가 안 좋아서 한 4일 올랐는데 신고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준비된 그림을 주봉, 뭐 월봉으로 보시면 작년 하반기에 눌렸던 주가가 작년에 이제 내내 횡보하는 모습, 10월, 11월 달부터 지금 3개월 넘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래 증가하면서 지금 딱 한 달 강세해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정말로 주가가 많이 내려왔던 이런 종목군들에게도 기회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올라온 것을 상승 추세로 연결시키려면 1분기까지는 힘들어 보이고 재고 소진이 돼야 되니까 2분기에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들의 의미 있는 QE 증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여전히 코스맥스가 대장주라고 보고 그 종목에 별 관심이 없지만 최근 시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의 약간의 자극만 주면 주가는 탄력적으로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뭐 클리어를 포함해서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뭐 잉그로드 랩이라든지 과거 역전의 용사로 불렸던 이런 종목군들이 미국 쪽에서의 성장이 줄어들면서 전부 이제 주가가 저 바닥으로 내려간 것인데 그러면 반전 요소들이 하나둘씩이라도 나올 수 있는지를 적어도 이제 매출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화장품도 어찌 보면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 그 다음에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류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이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여러 종목군들에게 모두 기회를 주고 있으니 기존에 미국 쪽으로 다 올랐다가 작년 하반기에 망가졌던 종목군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만 딱 떼놓고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미국까지도 같이 좀 확인이 필요하다. 오른다고 반전을 했다고 확실하게 좀 마침표를 찍고 이 부분을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검증할 만한 부분이 많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만기 이후에도 상승을 할 것인가. 내일이 만기일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번 해 맞이하는 첫 번째 동시 만기일인데 과연 그 이후에도 이런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 주시죠. 네, 일단 뭐 시장이 급락할 때도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게 만기 지수 이미 세팅돼 있고 다시 그쪽으로 붙여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반등한다면 지금 선물 흐름 살펴보니까 미국 선물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내일 미국이 반등했을 때 우리가 반등할까? 아니면 정체될까? 선반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오히려 정체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효과가 만약에 내일까지 이어진다면 오늘은 약간 흥분의 양상이었다면 내일은 다시 차분하게 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뭐 337포인트 내외 정도에서 만기 지수를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내일 또 어떤 변수들이 나오는지 정도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현재 구간에서 이 흐름을 만들어낸 주체가 누구인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물이 지금 이동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혈물의 스프레드가 빠르게 진행이 됐고 이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서 미결제 확정에 지금 유혈물이 22만 계약이 쌓였어요. 그 이전에 25만 계약 정도에서 지금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 10% 정도를 제외하면 90% 정도가 지금 2월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일 베이시스 상황에 따라서 청산되는 물량들도 생각보다 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일은 큰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제 전망이고 그다음에 그 만기 이후에는 그럼 나빠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내일은 흥분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만기 효과가 오늘까지 거의 다 선반영돼서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 그럼 만기 이후에 미국 빠진 거 안 빠진 게 만약에 만기 효과라면 다시 빠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달라요. 지금 미국 시장에 흘러가는 흐름과 우리 시장에 흘러가는 흐름이 완연하게 다릅니다. 수급도 다르고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 선방해서 이거 만기 효과, 만기 끝나면 끝, 다시 내려가겠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뭐 종목별로는 다를 수 있겠죠. 뭐 개별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뭐 안 갈 수도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조선방사는 또 흔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적어도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펀더멘탈에 약간의 모멘텀을 붙여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조정받을 때 더 사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기 이후에도 강한 움직임을 예상해주고 그리고 또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만약에 밤에 오른다면은 우리는 좀 밋밋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봤는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오늘의 시장 포인트를 한 줄로 주셨어요. 바로 미국보다 강한 이유입니다. 저희 첫 번째 포인트를 얘기를 할 때 이 내용이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요즘에 가는 이유가 다르니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세 가지죠. 첫 번째 밸류 차이입니다. 밸류. 우리는 싸고 미국은 비쌉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은 동의합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싼 게 더 비싸질 수 있고 싼 게 더 싸질 수 있지만 지금은 비싼 거와 싼 게 환율과 금리를 매개로 폭을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기본적인 어떤 사이즈 자체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도 분명히 수급의 주체가 생겼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자, 미국은 최근에 달러 인덱스 금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더 들어가는 수급보다는 나오는 수급이 많은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뭐 공매도라든지 뭐 풋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잔뜩 붙어 있어서 원래 미국 증시는 올라갈 때도 탄력적이지만 내려갈 때도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ETF가 많아지고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 레버리지 상품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식 옵션의 숫자와 주식 옵션에 그 붙어 있는 추가적인 거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은 우리보다도 더 이 소위 프로그램 매매
그다음에 이제 틱 매매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급한 매매들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종목 변동성이 대형주고 무엇이고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빠질 때마다 적어도 연기금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그런 투자 주체, 매수 주체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들이 뭘 사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타겟팅해서 사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수가 견조한 이유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밸류가 다르고 수급이 다르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이 작년에도 미국에 올라갈 때 안 올라갔던 핵심 이유가 뭐 각자 판단이 다르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의 수혜를 받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와 상관없이 매출이 늘었던 기업은 우리도 좋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삼성전자 미국과 연관이 없었잖아요. 엔비디아 붙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이런 AI 쪽을 미국이 독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 붙어있는 종목군들만 가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모두 버리는 그런 장세였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을 보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도 당연히 보지만 중국에 늘어나는 대폭의 수요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이걸 다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AI 투자 여기서 한국 업체는 아무도 못 들어와. 그러면 다 중국 걸로만 우리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HBM, 그다음에 DDR5를 포함한 하이엔드 D램 쪽에 있어서는 아직도 중국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제로다. 그러면 아무리 뭐 칩넷을 뭐 바꿔 쓰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상대적으로 사양이 낮은 것으로도 능력치를 낼 수 있는 그런 딥시크류의 개발이 중국에서 아무리 많이 나타난다 한들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떨어지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대놓고 미국의 AI에서 독립하려는 그런 시도로 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 알리바바만 한 20조 투자. 근데 알리바바 20조 투자는 당연하게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 짓는 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뭐 하는 기업입니까?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VC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리바바가 20조 원 정도 투자하면서 그런 업체들 계속 개발할 거고 그런 업체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나오겠죠. 다만 그런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다음에 중국의 정부가 세금까지 줄여주면서 이들 쪽에 투자를 몰아주고 있는 과정에서 적어도 IT 부품, 핵심 부품들의 수요는 줄어들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쪽에 수출하고 있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막을 가능성은 있죠. 중국으로 가는 물량에 대해서 미국이 막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 막더라도 아마 우회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한 100만 가지 정도 될걸요. 그래서 아마도 가는 그 방향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밸류가 다르고 수급이 다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증시의 최근의 움직임의 핵심 포인트는 올라가고 있는 철강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도 일부 중국과 결부되어 있고요. 반도체나 IT 부품마저도 중국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보고 우리 시장 미국 시장 저렇게 망가지니까 우리 시장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지금 완벽하게 틀린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가 다르냐? 우리 증시는 싸고 또 연기금의 수급이 뒷받침돼 있고 거기에다가 중국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미국 증시 오르면 우리 증시 오르고 미국 증시에 따라서 뭐 일희일비 이런 기준은 조금은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 3포인트 총정리까지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